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교재는 360페이지 가겠습니다. 투자론의 2장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할 내용은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위험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세관계를 통해서 투자 대안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과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 대안을 분석했다면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수익과 위험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세부터 영업정의할 건데 영문으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상충 관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비례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더 희생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상세 관계고, 다시 단순화시키면 반비례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기본으로 늘 묻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대로 정의를 하면 위험이 투자 대안의 위험이 크면 그만큼 기대 수익도 뭐하다? 크다. 바꿔 이야기하면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다시 단순화시키면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이 크면 위험도 뭐하다? 크고 기대 수익이 작으면 위험도 작다라는 게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다? 상세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을 정의할 건데 그 위험이 뭡니까 하면 수익의 반대예요. 이미 용어 들어봤으니까 예상했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손실의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더 풀어 이야기하면 기대했던 수익 2억 원인데요. 실제 수익이 1억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럼 기대와 실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는 앞으로 위험이라고 쓸 건데, 통계학에서는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라고 해서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앞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구하라고 할 문제의 가능성 높은 문제는 아닌 거니까 의미만 하시면 돼요. 위험은 뭘로 구한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익은 확률 분포도를 가지고 잠시 해볼 건데요. 가중평균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평균은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얘기고, 표기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은 단위를 이제 퍼센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투자 대안의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크면 곧 뭣도 크다. 위험도 크다. 읽는 방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에 22회 때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당시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큰 문제는 아니냐 보이는 거니까 나중에 수준 올라가시면 소개는 해드리긴 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대신에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무슨 평균한다? 가중 평균에서 구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합니다. 투자 대안을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측정한다라는 얘기는 확률 분포도가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잠시 그 표현을 볼 거니까요. 자, 다시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뭘 가정한다? 정규 분포.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 파란 글씨는 단골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위험도 그만큼 뭐한다? 커진다. 바꿔서 투자 대안의 위험이 클수록 기대 수익도 뭐한다? 커진다는 거니까 위험과 기대 수익은 반비례가 아니고 뭐다? 비례. 상충 관계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상충은 반대라는 얘기니까 상쇄 관계라고 하고 비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괄호 1번 가서요.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라는 건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해볼 건데 밑에 분포도가 보이죠? 박스 보시면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도, 이 표를 읽어내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종으로 먼저 보시면 경기 상황을 호경기, 정상, 불경기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칸에 가시면 확률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호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0.3, 30%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정상일 때가 0.4, 불경기일 때는 0.3을 가정을 합니다. 세 개를 전부 종으로 더해보세요. 얼마죠? 1인 겁니다. 각각 비중을 둔 것이고 그게 가중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A 부동산의 기자 호경기 때는 100%,
정상일 때는 얼마 되어 있어요? 15.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70의 분포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러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메뉴 회색 박스 안에 A,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기가 호황일 때가 얼마였어요? 0.3이었죠? 그때 몇 프로라고 되어 있고요? 100%. 자, 확률 곱하기 기대값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보통일 때가 얼마예요? 0.4. 그때 몇 프로예요? 15% 들어있고요. 세 번째 불황일 때는 0.3 마이너스 70%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하는 것을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해서 가중평균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산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함수 합시다. 30이 됐고요. 여기 얼마 되죠? 6. 여기 마이너스 21이 됐습니다. 다시 확률 곱하기 뭐였어요? 기대값. 그럼 산수를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다? 15%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구하는 방법도 물어봤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각 경제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그에 해당하는 추정 수익률을 뭐였죠? 곱해서 그의 합으로 구한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거적으로 우리는 확률 곱하기 뭐에서 기대값에서 가중평균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부동산도 해볼 거예요. 표를 보시고 0.3이고 호황일 때 몇 프로 되어 있어요? 40%. 그럼 보통일 때는 15 돼 있나요? 15%고 경기가 불황일 때 0.3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10% 됐습니다. 산수하시면 10이 됐고요. 여기 6 마이너스 3 됐으니까 B부동산 기대 수익률 몇 프로다? 1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를 두 번 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일단 용어 불편할 거니까 이제 접근을 좀 편하게 해드립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모의고사 점수를 봤어요. 세 번을 봤는데 시간은 무시합니다. 시간은 무시하고 갈 겁니다. 점수가 80점, 60점, 40점 받았고요. B라는 분은 65점, 60점, 55점 받았습니다. A의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했죠? 전부 더해서 나누기 3. 그렇게 하시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가중치를 구해했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평균 얼마? 60. 그럼 B도 평균이 얼마예요? 60이라는 거 동일합니다. 그럼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60점이라는 게 평균 기대값인데 A, B가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 60점을 달성할 가능성, 확률은 동일할 것이다. 그럴 거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겠습니다. 그죠? 어느 거 B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5 벗어나 있어요. 0 벗어나 있죠? 얼마 벗어나 있어요? 마이너스 5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으로부터 좁게 분포되어 있다.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뭐라 한다는 얘기? 분산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같습니다만 B가 A보다 분산이 더 뭐하다? 작다. 편차가 작다. 그럼 실제로 시험 보면 60점을 달성할 가능성은 B가 더 높다. 이걸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 분산 표준 편차 의미를 해석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분포도가 좁으면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럼 기대값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내려와서요. A와 B의 평균값은 같죠. 그럼 어느 게 더 안정적이에요? B가 더. 자, A는 잘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럼 안정적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B가 A와 B의 평균값은 같다도 B가 분포도가 좁게 돼 있죠. 좁으면 분산이 작다. 그럼 편차가 작다. 그럼 실제로 투자하면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해봤잖아요. 기대 수익률 15, B도 얼마다? 15라고 구했는데 표준 편차는 제가 드립니다. 65% 이렇게 19%를 드렸으면 A와 B 평균값이 같죠? 그럼 어느 거 선택하신다? B, 편차가 작은 B를 더 선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태도로 앞으로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의 태도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이다. 혹은 기피적 혐오적 투자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장에는 앞으로 이 표현만 등장해야 됩니다. 이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 합리적 이성적이니까 미리 언급을 하면 위험 추구형 혹은 위험 공기 위험 선호형이라고 합니다. 혹은 위험 중립형 이런 말이 시험장 나오면 안 돼요. 얘들은 현실에 없는 것들인 거니까 시험장 지문에 뭐만 등장한다? 위험 회피형만 등장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재부터 확인 좀 하고 갑니다. 36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셔서 파란 글씨 가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을 시험에 물어봤으니까 세 번째 줄이에요.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그 상황별로 발생 가능한 추정 수익률을 뭐 했죠? 곱한 다음 이에 가중평균 합을 통해서 구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어봤는지 확인합니다. 보조단 가겠습니다. 기출체크.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본단 들어가서 그래서 회색 박스 안에 A,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필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5회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 계산 문제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 공부는 꼭 좀 준비를 해두시자라고 당부드립니다. 관건은 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표를 보는 방법이 훈련이 되어야 짧은 시간은 해결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괄호 2번 가세요. 위험으로 갑니다. 위험을 정의합니다. 파란 글씨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이다. 기대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예상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등등으로 위험을 정의할 수 있고 그 위험을 구하는 방법 2번 항목에 파란 글씨 있나요? 분산이나 무엇으로 구한다? 표준 편차로 구한다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괜히 이거 머리 아파하지 말고 차후에 때가 되면 소개를 드릴 거니까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라는 것만 챙기시면 되고 맨 밑에 내려오세요. 3번에 니은 거입니다. 파란 글씨 가세요. 투자 결정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확률 분포도가 무엇이다? 동그라미 치고요. 정규 분포 동그라미 쳐서 정규 분포라는 말을 주고 시험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이제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은 중요해요. 자, A와 B 부동산의 평균은 맨 가운데 15% 돼 있죠. 지금 이 평균값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비대칭이에요. 대칭 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A 부동산을 먼저 보세요. A가 파란색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A가 평균 15로부터 좌우로 넓게 분포되어 있지요. 그럼 읽어야 됩니다. 넓으면 분산이 뭐하다? 크다. 편차가 크다. 그럼 B보다 기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럼 까만색 B를 보셔야 돼. 그 평균은 같아도 A보다 분포도가 좁게 돼 있지요. 그럼 뭐라고 읽는다고요? 분산이 작다. 편차가 작다. 그러면 A보다서 B가 기대 수익을 달성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저기서 B를 선택한 투자자의 태도를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 그렇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박스 안에 점이 2개 돼 있지요. 두 번째 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점에 분포도가 좁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분산이 뭐하다? 작다. 즉 편차나 분산이 작다는 것이니까 위험은 더 작다. 따라서 기대 수익을 달성하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해석하는 능력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3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3가지가 나오잖아요. 위험, 회피형, 추구형, 중립형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무시하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 투자자의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 두 번째 줄입니다.